예, 오늘 아침 관세 협상 타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 협상단과 아울러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EU와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습니다.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3,500억 불 규모의 대미 투자, 그리고 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 불 해서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얘기에 의하면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 보면은 오픈 투 트레이드 해서 에그리컬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관세가 제로라는 표현까지 들어 있습니다. 쌀, 쇠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면 대단히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은, 쌀, 쇠고기 이외에 혹시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3,500억 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GDP 규모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아침에 발표가 되었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교, 안보, 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슈가 혹시 남아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속해서 경제성장 그리고 친기업 정책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권 이후에 국정 운영 내용을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내쫓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 해체법이라 할 수 있는 상법 개정뿐 아니라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 거기에다가 이제는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합리화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배임죄 남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발맞추어서 입법균형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8월 4일 강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처리를 중단하시고 여야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즉각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입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대할 수 있는 입법에 대해서는 책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과 피해는 우리 국민 경제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입법을 통과시켜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다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또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매우 무책임하다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에 맞추어서 여야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3대 특검 수사를 지원하는 특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집권 여당이 대놓고 지도부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관리하고 또 감시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인 듯 합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특검 도입의 목적이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보복 또는 야당 탄압,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말살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습니다. 과거에 검찰력을 동원한 사정정국이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권 여당의 별동대라고 할 만한 특검을 통한 공포정국 조성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야당 의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져 왔습니다. 내일 또 누구를 향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까,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는 정국, 이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취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국민의힘 해산이라든지 야당 의원 제명 같은 야당 괴멸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국민 경제는 아랑곳없고 민생 돌보기에는 관심이 없는 집권 여당,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집권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검 대응 TF가 아니라 우선 관세 협상 지원 특위부터 만들었어야 합니다. 부동산 대응 TF 또는 물가 대응 TF부터 발족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권력은 유한합니다. 권력이 넘칠 때 보복에 힘쓰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열심히 챙겨주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